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어제까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엄청난 행위. 모두가 생과 사를 위해 인간성을 버려야 하는 참혹한 이벤트. 무용보 27번째 에피소드는 사지절단 멘탈 붕괴 전쟁 영화 탑 10입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가장 많은 도발을 일삼는 호전적인 성격, 그러나 막상 실전에는 약한 폭력적 평화주의자 우샥 소개합니다. 네, 동의할 수 없고요. 우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의하잖아, 진욱. 그지? 네. 응. 폭력적 평화주의자. 그죠? 남을 때리는 행위보다는 맞는 행위에 익숙하고 때로는 참지 못해 욕설을 내뱉기는 하지만 웃음 속에서 평화를 찾는 코믹 평화주의자 진욱이 소개합니다. 최 과장님은요? 그거 나중에 할 건데. 어떻게 알았어? 네, 진욱입니다. 네. 우샥 형. 응? 진욱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 부적응자로서 매번 불만 속에서 살지만 막상 분쟁이 발발하면 무심히 자리를 옮겨버리는 무관심 평화주의자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남몰래 노력하고 있는 직장 평화주의자 최 과장은 결석입니다. 네. 최 과장, 잘 있지? 듣고 계신다면 처음이죠. 우리가 네. 세 명이서 하는 거는 지난주에 뭐 우리가 호회로 네. 방송을 했죠. 저랑 김 PD랑 전화 연결하고 그렇죠. 진욱이가 아주 개인기를 많이 그렇지. 발휘했던. 코믹 평화주의자로서의 모든 면모를 다 완벽하게 발휘했죠. 그때 예고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주말에 녹음을 해서 견우와 직녀, 최 과장 견우, 1탄 진욱이와 함께. 직녀. 네. 오늘 직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일단 전쟁 영화는 가는 걸로. 네. 그래서 오늘 오프닝을 열어주신 분은 최 과장이죠. 최 과장이 알았어요.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죠. 최 과장이 시간 날 때 잠깐 와서 녹음하고 갔는데 네. 지금 넷 중에서 최 과장이 제일 바쁜 것 같아. 승진까지 한다다가 그치.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직장이 괜히 승정 지키는 거 아니다. 최 과장이 근데도 주말에 어떻게든 뭐 한다고 그러는 거를 저희가 말렸어요. 사실은 저희가 거의 이게 링겔 맞고 막 이러는 상황,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무용보가 정말 덮어쓰겠어.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사람 잡는 것 같아. 우리를 잡으려고. 게다가 이번 주 전쟁 영화라서 안 돼. 그렇죠. 저 완전히 멘탈 붕괴이기 때문에. 최 과장이 그나마 좀 안심하더라고. 전쟁 영화요? 김 PD 형이 뭐죠 이런. 하여튼 최 과장이 부재 중이지만 저희 셋이서 최 과장이 없는 빈자리를 좀 메꾸면서 해보도록 할 텐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사실 무용보일의 초유의 사태죠. 그러네요. 네, 아니 뭐 근데 셋이. 또 하면 또 어떻게 뭐 하겠죠. 근데 최 과장이 또 누구 데려오지 말래. 누가 한 명 이렇게 군사 전문가라도 좀 데려다 뭐 해볼까 했더니 자기 자리는 비워놓으래. 뭐 그럴 만한 권리 있는 것 같아요, 최 과장. 뭐 그래서 지금 그대로 비워져 있어요. 그러게. 그냥 오시면 돼요 지금. 그냥 슬며시 들어오죠. 커피도 떠다져 놨네. 무슨 죄다 지내냐? 자, 무용보 27번째 에피소드 사지절단 멘탈 붕괴 전쟁 영화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절단 멘탈 붕괴. 발음 쉽지가 않네요. 완전히 우리가 신체 공격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크네요. 그쵸.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전쟁 영화니까. 근데 이 전쟁 영화를 고른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이 전쟁 영화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워낙 많고 생각보다 많아요. 전쟁 영화. 그러니까 전쟁 영화에 뭐 포로 수용소 나오는 그것도 전쟁 영화고 스파이들이 막 활동 이런 것도 일종의 전쟁 영화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블랙옵이라고 그러죠. 어디 가서 작전하고 테러 뭐 하고 암살하고. 암살하고 이런 것들 일종의 전쟁 영화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많아요. 나중에 스파이 영화는 따로 한번 할 거예요. 스파이 영화는 할 건데 포로 수용소 뭐 이런 얘기들로도 리스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뭐 좀 생각 좀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전 전쟁 영화 톱 10 이런 것도 리스트가 그치. 나와요. 그렇죠 나오죠. 충분히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전쟁 영화 좀 보면은 나는 좀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요 저도. 그런가? 김 PD는 어때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어요. 우리가 공포 영화 싫어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전쟁 영화 저는 다 보긴 하는데 좀 힘들고 좀 이래서 그냥 이번에 한번 하고 치우려고. 이번에 한번 하고 치우려고. 제목 그 한번 포인트는 하고, 한 번 하고 치우는 거야. 예, 치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는 전쟁 영화 총 쏘고 이러니까 뭐 그냥 신나게 봤지. 그런 류의 전쟁 영화는 90년대 이전까지 있었죠. 그렇죠. 람보 뭐 이런 영화 있잖아. 코만도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보면서 사람 죽고 이러는 거 우리가 막 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 사실 그 철없던 시절이었고. 근데 그런 철없던 시절들을 지났어요. 우리 정말 김PD 얘기처럼 막 8, 90년대까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좀 주로 그러니까 전쟁 영화가 무슨 영웅 중심으로. 그렇지. 전쟁 영웅. 그리고 옛날 영화들도 왕이나 뭐 귀족들이 전쟁을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거는 평민들이었는데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데도 보면 다 이렇게 장군들 중심으로 그렇게 됐었죠 영화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내가 볼 때 좀 전근대적인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또 재밌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안 볼 수 없게 만든 거야. 오락 영화에 속하는 전쟁 영화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무시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약간 오락 영화 중심의 이 전쟁 영화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쟁을 코믹하게 다룬 뭐 코미디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있고 막 이래. 그 장편 극영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915년에 나왔던 국가의 탄생 이게 전쟁 영화거든. 막 그 KKK 난도 나오고 막 미국 영화 딱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네, 1915년 그 Birth of Nation이라는 그 영화서부터 그랬으니까 뭐 애초에 우리가 어떤 태생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그러니까 폭력을 인간이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나오지만 폭력을 인간이 좋아하잖아. 파괴적인 걸 좋아하고 특히 남자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조금 더 강한 이미지로 적을 제압하고 더 많은 적을 뭐 쓸어버리느냐 뭐 이런 오락 영화 중심의 전쟁 영화가 있다면 최근의 전쟁 영화는 사실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정말 그 현상적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재현하고 싶은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전쟁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그 현장에 마치 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그렇죠.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오늘 고른 영화들은 대체로 어떤 포인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전쟁 영화 골랐어요. 늘 그랬듯이. 그러니까 뭐 토를 달아주실 분들은 달아주시고. 근데 전쟁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고 구석기 시대 때부터 전쟁을 해왔던 거고. 애들 왜 남자애들 30살 되면은 총 좋아하잖아. 그렇죠. 총 그 희한해. 그런 어떤 우리 폭력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왜 싸우는 거 좋아하고 애들 싸우면서 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 순기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스테이지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산업혁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계대전이 나오고 막 무기들 발전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나 편리하게 쓰고 있는 무슨 GPS 뭐 인터넷 이런 거 다 군사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인트라넷 뭐 이런 데서 나온 거고. 우리 이미테이션 게임 지난주에 봤잖아요. 거기서 그 컴퓨터 암호 해독하려고 한 데서 컴퓨터라는 게 시작이 된 거 아니야. 응? 그래서 튜어링이 그 사과 독사가 먹고 죽은 거를 스티븐 잡스가 그렇죠. 그 트리뷰트를 위해서 한입 베어문 사과가 애플의 마크잖아요. 맥킨토시 마크죠. 사실인지 아닌지 는 모르지만 맞아요.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그 긴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는 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감기나 몸살에 걸리고 나면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닫잖아. 좀 앓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깨나면 아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우리가 전쟁을 무조건 뭐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있는데 거기가 어떤 나쁜 놈 폭군이 마을 사람들을 맨날 죽이고 강간하고 막 그래. 그럼 옆마을에도 저놈은 없애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놈이 거느리고 있는 똘마니들이 많아. 그럼 우리도 많은 애들 데리고 가서 걔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전쟁이거든. 그게 바로. 그게 지금 오샤게 어떻게 보면 이번 영화들에 흐르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전쟁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긴 한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지금 벌써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고 단순하게 전쟁은 무조건 안 되고 전쟁 나빠라고 얘기해버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선 오히려 이제 나도 차근차근 풀어가야겠지만 나는 좀 반대라는 거지. 모든 전쟁은 나쁘다. 나쁘다. 왜?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는 소수고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항상 다수다. 그럼 예를 그런 들어서 생각하는 거지. 고려 조선시대 때 밀란 농민들이 도저히 못 산다 그래가지고 낫을 들고서 일어났어. 그래서 정부군이랑 싸워. 내전이죠. 밀란일 수도 있고. 그거 전쟁이잖아. 그렇지. 그거 반대야? 그래도 전쟁은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말한 대로 오샥이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힘에 저항의 힘이 있으면은 그 주어진 힘이 약화되는거나 혹은 반전시킬 수는 있겠지. 근데 그 힘이 항상 다수를 향해서 흐른다는 거지. 그래서 네, 이거 아니, 뭐 조금씩 한번 얘기해 보자고. 솔직히 나도 뭐 심정적으로 나도 김PD랑 같은 생각이에요. 진욱이 너도 마찬가지잖아. 전쟁 싫잖아.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전쟁 있어? 싫죠. 하지만 싫죠. 우리가 지금 지구의 어떤 여기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고. 근데 그게 단순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종교, 뭐 정치, 이념, 심지어는 그 무기 회사들의 어떤 상혼까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그 ISIS 있죠? 거기 뭐 지상군 투입하는데 그거를 뭐 무기 회사들이 그거를 조장했다. 뭐 이런 뭐 음모론이 있죠. 음모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생각하는 거지. 이번에 우리가 사지절단 멘탈 붕괴 27번째 에피소드를 하면서 이런저런 전쟁 영화들을 보면서 좀 그런 보자고요.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순기능을 주는 영화들을 고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무슨 람보 이런 영화는 없겠죠 무조건. 근데 람보도 사실은 저반에 흐르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이야. 물론 그 보여지는 게 굉장히 오락 액션처럼 보이지만 람보 1은 보세요. 1은 보시는데 2서부터는 그거는 이제 좀 웃기는 거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90년대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이후로는 굉장히 리얼해졌어요. 영화들이. 예. 전쟁 영화가 전쟁의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이는 그쵸. 듯한 느낌이 들죠. 굉장히 체험 진짜처럼 하려고 그렇게 찍죠.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 뭐 작년에 나온 뭐 론 서바이버 이런 거 보면 아주 리얼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저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왜 그런 나는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나오는 영화들은 영화 한 편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용부에서 이번에 생각할 예.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예. 그런 영화들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기대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 오락성이 가미된 전쟁 영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오샥이 절대 그런 영화를 리스트에 넣지 않는다. 아니야, 쟤는 뭐. 그런 성격이 아니다. 재밌는데 재밌지 않니? 이게 뭐가 재밌냐? 무슨 전쟁 영화가. 재밌는데 아니 물론 재밌는 영화들 물론. 그러면서 재밌어요. 뭐 스릴 있고 뭐 우리가 그동안 리스트 하면서 보면 볼수록 기운 빠지는 리스트가 뭐였죠? 가족 영화? 전쟁 영화 좀 기운 빠졌나? 좀 눈물이 좀 전쟁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기운이 계속 빠져? 기운 좀 빠져요. 저는 보면서 난 이렇게 몸 힘을 주고 봐서 나는 오히려 머리가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맑아지는 듯한 느낌? 오히려 감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성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게 이런 류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어디서 집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안에 전쟁 영화 흥행 전 세계적으로 네. 흥행 순위가 있어요.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만 제가 잠깐 이런 거 최 과장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네. 5위부터. 5위부터 할까요? 네. 5위는 5위는 진주만 펄하버. 진주만. 진주만. 4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 이거 뭐 전쟁 영화야? 남북 남북 전쟁이긴 한데 전쟁 네, 무슨 이거 뭐 그러고 자, 3위는 3위는 3이라서 300이에요. 300. 300. 2위는 2위가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구하기. 1위가 아주 의외야. 1위는 의외라고요? 최근에 나온 영화야. 음. 한번 맞춰봐. 이거 최근에 나오는 거라고요? 글쎄요. 의외의 영화요?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히트를 안 했어요. 이번에 오스카 때 후보에 많이 올랐던. 흥행 성적이 1위란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아메리칸 스나이퍼. 아 그래요. 이게 몇 억불을 벌었어요. 희한하죠. 미국에서 많이 봤나 봐. 최근에 나온 영화라서 그러나? 그 아까 얘기한 람보 2가 7위에 있고요. 7위. 예. 플래툰이 8위 뭐 이렇게 있어요. 론 서바이버 9위. 거의. 예. 10위가 로빈 윌리엄스의 굿모닝 베트남. 아 굿모닝 베트남.
6위가 링컨이었나요? 오케이. 링컨도 전쟁 영화. 몇몇의 영화는 전쟁 영화로 보기엔 조금 그렇죠. 그렇긴 뭐 하지만 링컨 이런 거면 전쟁 영화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하여튼 톱 그로스 1위부터 10위까지였습니다. 아마 근데 전쟁 영화 자체가 이 흥행 성적에서는 다른 영화들보다는 조금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자극적이고, 자극적이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좀 약간 의외였어요. 그게 못 봤는데? 미국에서 많이 봤을 거야. 아무튼 브래들리 쿠퍼가 요즘 아주 상종가니까. 자, 오샥이 얘기한 전쟁 영화의 흥행 순위 알아봤고요. 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